안녕하세요. 이번 드라마는 한국의 53세 규호 씨와 라오스의 23세 나리 씨의 만남과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즐거운 시청 되시길 바랍니다. 1막 외로움의 세월과 결심. 그의 하루는 언제나 똑같았다. 아침 6시 낡은 알람 시계가 울리면 그는 천장을 바라보았다. 허연 페인트 사이로 벌어진 균열 틈에 햇살이 스며들었고 그 빛이 벽을 타고 흘러내리며 그의 얼굴에 닿았다. 그는 늘 같은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오늘도 달라질 게 없겠지. 이규호 53. 그의 인생은 오래전부터 반복의 굴레 속에 갇혀 있었다. 27.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그는 가족의 가장이 되었다. 어머니는 당뇨와 신장병으로 병원 신세를 졌고 그는 교사 일을 접었다. 교단을 떠나던 날 아이들이 건네준 손편지 묶음을 품에 넣으며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괜찮아. 책임이 있으니까. 그로부터 20년 그의 세상은 좁은 식당과 어머니의 병실이었다. 낮에는 손님에게 김치찌개를 내고 밤에는 어머니의 죽을 끓였다. 식탁 위엔 늘 2개의 그릇이 있었지만 그 중 하나는 언제나 비어 있었다. 어머니는 늘 말했다. 규호야, 넌 착하지만 너무 착해서 문제야. 세상은 착한 사람만으론 못 버텨.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괜찮아요, 어머니. 전 이렇게 사는 게 좋아요. 그러나 웃음 뒤엔 늘 공허함이 남았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건 늦은 봄 저녁이었다. 햇살은 따뜻했지만 바람은 유난히 차가웠다. 그녀의 손을 붙잡고 그는 말했다. 이제 편히 쉬세요, 어머니. 그 순간 그의 세상은 조용히 멈췄다. 장례를 치르고 돌아온 집은 낯설 정도로 조용했다. 어머니의 냄새가 배어있던 이불, 약 냄새와 오래된 시간의 냄새가 뒤섞인 공기. 그는 몇 날 며칠을 아무 말 없이 울었다. 이후로 그의 삶은 무너졌다. 식당의 불빛은 희미해졌고 밤마다 틀어놓은 라디오만이 유일한 친구였다. 다음 곡은 신청곡입니다. 그대와 함께한 날들.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멜로디에 그는 숟가락을 들던 손을 멈췄다.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던 노래였다. 어머니, 나 이제 혼자예요. 그는 속삭였다. 그래서인지 밥맛도 몰라요. 시간은 무심하게 흘렀다. 그리고 어느 날 밤 그는 습관처럼 컴퓨터를 켰다. 뉴스, 주식, 날씨를 훑다 우연히 눈에 들어온 광고 한 줄. 진심으로 사랑할 사람을 찾으세요. 국제결혼정보센터. 그는 마우스를 쥔 손을 멈췄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그의 마음속 어딘가를 건드렸다. 그는 오랜 망설임 끝에 클릭했다. 화면에는 세계 각국 여성들의 사진이 줄지어 있었다. 그의 시선이 한 장의 사진에 멈췄다. 맑은 눈동자, 소박한 웃음. 이름날이 23세, 라오스 출신. 밑에는 짧은 문장 하나가 적혀 있었다. 가족을 사랑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그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손가락이 움직였다. 매칭 신청. 그날 밤 그는 면도기를 꺼냈다. 거울 속 주름진 얼굴을 보며 혼잣말했다. 한 번쯤은 나도 행복할 자격이 있겠지. 며칠 뒤 메일이 도착했다. 라오스의 나리 씨가 회원님의 프로필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의 가슴이 뛰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이었다. 관심을 보였다고? 그는 곧장 메일을 열었다. 사진 속 그녀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햇살처럼 따뜻하고 어딘가 순박했다. 그는 답장을 썼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의 규호라고 합니다. 오늘 당신의 웃음을 보고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녀로부터 영상통화 요청이 왔다. 화면 너머 낯선 억양의 목소리가 들렸다. 안녕하세요, 규호 씨. 저는 나리예요. 그는 얼떨결에 손을 흔들었다. 반가워요. 한국은 지금 겨울이에요. 그녀는 창밖을 보며 놀란 듯 물었다. 눈 보여요? 그는 웃었다. 조금만 기다리면 눈이 올 거예요.
그녀는 감탄하며 말했다. 라오스엔 눈 없어요. 대신 비 많아요. 그의 마음에 이상한 온기가 스며들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이름을 불러봤다. 나리. 입술에 맴도는 그 이름은 낯설지만 따뜻했다. 그날 이후 그는 달라졌다. 출근길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메고 퇴근 후엔 영어회화 영상을 들었다. How are you? Fine, thank you. 발음은 어색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와의 대화가 기다려졌기 때문이다. 그녀는 어느 날 물었다. 한국 무섭지 않아요? 그는 잠시 침묵하다 말했다. 춥죠? 그리고 외로워요. 그녀는 화면 너머로 웃었다. 그럼 나가면 따뜻해요. 그 한마디에 그의 오랜 겨울이 녹기 시작했다. 이막 낯선 땅의 결혼과 갈등의 시작. 공항 게이트가 열리던 날 그녀는 낯선 바람 속에서 숨을 고르며 말했다. 서울. 그녀의 마음은 두려움과 설렘으로 뒤섞여 있었다. 나리야, 어떤 나라에 가더라도 내 마음을 잃지 마라. 출국 전 어머니가 해준 마지막 말이었다. 도착 게이트. 한 남자가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다. 검은 외투, 어색한 미소. 그의 눈가에는 세월이, 그의 손에는 떨림이 있었다. 나리 씨? 그녀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다. 예, 규호 씨. 그의 눈이 순간 따뜻해졌다. 어서 와요. 먼 길 오느라 고생했어요. 그녀는 미소 지었다. 고맙습니다. 그날 밤 그는 그녀를 서울 외곽의 작은 단독주택으로 데려갔다. 차창 밖엔 눈이 내리고 있었다. 라오스엔 눈 없어요. 그녀의 말에 그는 대답했다. 이제 나리 씨가 있잖아요. 그 말은 그에게도 그녀에게도 낯설게 따뜻했다. 며칠 후 열린 결혼식은 소박했다. 하객은 몇 명뿐, 하지만 그들의 눈빛만큼은 진심이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우리 잘 살아봅시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 행복같이. 결혼 후 처음 며칠은 모든 게 새로웠다. 그녀는 눈 내리는 거리를 보며 웃었고 그는 그 웃음을 보며 마음이 놓였다. 맛있어요? 맵지만 따뜻해요. 하지만 낯선 언어와 문화는 그녀의 마음을 조금씩 갉아먹었다. 마트에서 들리는 속삭임들, 저 외국인 신부래. 딸 같은데 남편은 아버지 뻘이래. 그녀는 웃으며 지나쳤지만 집에 돌아오면 조용히 울었다. 하루는 그가 말했다. 나리 씨, 숟가락으로 먹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요? 그녀는 멈칫했다. 손날이 나라 괜찮아요. 그래도 한국에서는 그녀는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날 밤 그녀는 이불을 덮고 속삭였다. 나는 틀린 사람인가요? 외로움은 점점 깊어졌다. 그녀는 어머니의 사진을 꺼내 들었다. 엄마, 나 잘하고 있어? 대답 대신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다. 그는 몰랐다. 그녀의 외로움이 분노로 변해가고 있음을. 된장국을 끓인 날이었다. 그는 한 입 먹더니 말했다. 조금 짜네요. 그녀의 미소가 꺼졌다. 나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다. 그는 문 앞에서 말했다. 나리 씨, 미안해요. 문은 열리지 않았다. 그녀는 울며 노트를 꺼냈다. 고마워요, 미안해요, 사랑해요. 한국어로 수백 번을 썼다.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마음은 고닫다. 며칠 후 그녀는 용기를 냈다. 규호 씨, 오늘 날씨 예뻐요. 그는 놀란 듯 웃었다. 맞아요, 예뻐요. 그녀는 그 미소 하나에 다시 살아나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복지관에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다. 선생님이 물었다. 왜 배우고 싶어요? 그녀는 대답했다. 남편 사랑 말하고 싶어요. 교실이 조용해졌다. 그 마음이면 금방 배워요. 그 시기 그는 허리를 다쳤다. 무거운 박스를 들다 쓰러졌다. 그녀는 병원으로 달려갔다. 남편 아파요. 간호사가 물었다. 가족이세요? 그녀는 대답했다. 네, 아내. 그의 눈이 희미하게 떴다. 나리 씨 고마워요.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다. 괜찮아요. 날이 여기 있어요. 그날 밤 병실 창문 너머로 비가 내렸다. 그녀는 그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빨리 나아요. 나 기다릴게요. 그 순간 두 사람의 이야기는 비로소 진짜로 시작되고 있었다. 산막. 편견을 넘어 마음을 배우다. 그의 허리 부상은 생각보다 길었다. 퇴원 후에도 한동안 침대에 누워 지냈다. 그녀는 그의 곁을 지켰다. 약 봉지를 들고 다가와 말했다. 약, 시간 됐어요. 그는 미안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이렇게 고생시켜서 미안해요.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날이 아내예요. 그 한마디에 그의 눈이 젖었다.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았지만 자신이 보살핌을 받는 존재가 된 건 처음이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 사람은 내 외로움 속으로 들어온 봄이구나. 며칠 후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한국 생활 아직 힘들어요? 그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조금 힘들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규호 씨 웃을 때 나도 행복해요. 그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녀의 말은 문법도 어색했지만 진심이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사랑은 언어로 하는 게 아니구나. 그녀는 복지관에서 한국어를 계속 배웠다. 단어 하나를 외우기 위해 수십 번 써야 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나도 사랑해요. 그 문장을 완벽히 발음할 수 있을 때까지 그녀는 매일 노트를 펴고 연습했다. 동네 사람들도 서서히 그녀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시장 아주머니가 말했다. 나리 씨, 요즘 얼굴 좋아졌네. 그녀는 웃었다. 네, 한국 밥 맛있어요. 손으로 먹는 건 아직 해요? 그녀는 쑥스러워하며 대답했다. 가끔 근데 손 따뜻해요. 아주머니는 웃으며 말했다. 그게 뭐 어때? 정성으로 먹는 거지. 그녀는 처음으로 이곳에서도 괜찮다는 마음을 느꼈다. 그날 저녁 그는 퇴근하자마자 물었다. 오늘 뭐 배웠어요? 그녀는 노트를 펼쳐 보였다. 오늘 단어 보고 싶어요. 그는 웃었다. 그건 나도 배워야겠네요. 그녀는 장난스럽게 말했다. 그럼 말해봐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나리 씨 보고 싶어요. 그녀는 웃었다. 나도. 그날 밤 그는 불 꺼진 방에서 혼잣말했다. 이제야 알겠어요, 어머니. 사람은 나이보다 마음이 젊어야 사랑할 수 있네요. 시간이 흘러 그의 허리가 조금씩 회복되었다. 그는 퇴근길마다 작은 과일이나 빵을 사왔다. 이거 라오스엔 없죠? 없어요. 근데 맛있어요. 그녀는 사소한 것에도 웃었다. 그의 집엔 점점 웃음이 자랐다. 하지만 그의 마음엔 작은 두려움이 있었다. 이 어린 여자가 나와 살아도 괜찮을까? 그는 밤마다 거울을 보며 말했다. 이 주름, 이 머리 그녀가 싫어하면 어쩌지? 그런 날이면 그녀가 다가와 말했다. 규호 씨, 왜 슬퍼요? 아니요, 그냥 내가 늙어서 미안해요. 그녀는 그의 손을 잡았다. 나 늙은 사람 좋아요. 마음 따뜻해요. 그 한마디에 그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며칠 후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규호 씨, 엄마 제사 언제예요? 그는 놀란 듯 물었다.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사진 봤어요. 엄마 얼굴 따뜻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주에요. 나 도와줄게요. 괜찮아요, 힘들어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가족이니까. 그날 밤 그녀는 스마트폰으로 한국 제사 음식 만드는 법을 검색했다. 모르는 단어가 많았지만 하나씩 적어 내려갔다. 나물, 전, 과일, 밥, 된장국.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어머니, 날이 잘하고 싶어요. 제사 전날 그녀는 새벽부터 부엌에 섰다. 쌀을 씻으며 손끝으로 만졌다. 이 밥 마음 담아요. 밥알 몇 알이 손에 붙었다. 그녀는 그걸 떼지 않았다. 그 밥알이 그 남자의 외로움을 덜어주길 바랐다. 퇴근한 그가 문을 열었을 때 집안엔 고소한 냄새가 가득했다.
식탁 위엔 나물, 전, 김치, 그리고 된장국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엄마 제사 음식 날이 만들었어요. 그는 놀란 눈으로 물었다. 이걸 다 혼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좋아했잖아요. 규호 씨 엄마. 그는 말없이 한 숟가락을 떴다. 그리고 눈물이 흘렀다. 이 맛이에요. 어머니가 해주시던 그 맛. 그녀는 그의 손을 잡았다. 엄마 같이 먹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사진 앞에 앉았다. 그의 손에는 밥알이, 그녀의 손에는 따뜻함이 묻었다. 그날 이후 그들의 마음은 하나의 식탁에서 같은 온도를 나누기 시작했다. 사막, 언어보다 깊은 사랑. 그날 이후 두 사람의 집엔 웃음이 늘었다. 아침마다 그는 말했다. 잘 잤어요? 그녀는 대답했다. 꿈 예뻤어요. 짧은 대화였지만 그 안엔 온기가 있었다. 그는 이제 그녀 없이 하루를 상상할 수 없었다. 출근할 때마다 그녀가 말했다. 조심해요. 미끄러워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알겠어요. 나리 씨도 따뜻하게 입어요. 그녀는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아이들에게 라오스 노래를 가르쳤다. 사랑은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 말에 아이들이 웃었다. 그녀의 한국어는 여전히 서툴렀지만 그 마음만은 누구보다 또렷했다. 복지관 선생님이 그에게 전화를 했다. 이규호 씨, 나리 씨 공연 준비 중이에요. 오셔야죠. 그는 퇴근 후 꽃집에 들러 연분홍 연꽃을 샀다. 그녀가 라오스에서 좋아하던 꽃이었다. 공연 날 무대 위에서 그녀가 아이들과 노래를 불렀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저 사람이 내 아내구나. 노래가 끝나고 그녀가 아이들 뒤에서 그를 향해 웃었다. 그는 손을 모아 인사했다. 잘했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공연이 끝난 뒤 그녀는 그에게 달려왔다. 규호 씨, 나 행복해요. 그는 꽃을 내밀었다. 당신의 나라꽃이에요. 그녀는 눈물 지었다. 고마워요. 그날 밤 그녀는 코코넛 향이 나는 볶음밥을 만들었다. 이거 라오스 음식이에요. 그는 한 입 먹었다. 조금 달아요. 그녀는 웃었다. 라오스 사랑은 달아요. 그는 대답했다. 한국 사랑은 짜요. 된장 맛. 그녀가 물었다. 우리 사랑은? 적당히 달고 따뜻한 밥맛.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제일 맛있어요.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었다. 이웃들도 그들을 따뜻하게 맞았다. 이젠 한국 며느리 다 됐네. 그녀는 웃었다. 아니요, 라오스 며느리예요. 근데 한국 좋아요. 하루는 그가 말했다. 은퇴하면 라오스 가볼까요? 그녀는 놀랐다. 진짜요? 응, 당신의 하늘 보고 싶어요. 그녀는 웃었다. 라오스 덥고 목이 많아요. 괜찮아요. 당신 있으면 돼요. 가을, 단풍이 물든 공원. 그녀는 낙엽 하나를 그의 손에 올렸다. 라오스에선 행운이에요. 그는 말했다. 우리한텐 이미 있잖아요. 뭐요? 당신. 그녀는 얼굴을 붉혔다. 이제 말 잘해요. 그는 웃었다. 사랑 배우는 중이에요. 겨울, 눈이 내렸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속삭였다. 처음 눈 본 날 기억나요? 기억하죠. 당신이 눈 보고 싶다 했잖아요. 그날처럼 예뻐요. 그는 손을 내밀었다. 눈송이가 내려앉았다. 이 눈, 당신 덕분에 따뜻해요. 그녀는 미소 지었다. 눈송이는 마치 밥알처럼 반짝였다. 설날, 그녀는 전을 부쳤다. 기름이 튀어 손등이 되었지만 웃으며 말했다. 이제 한국 아줌마 같아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럼 나도 라오스 아저씨 될까요? 응. 근데 일 잘해야 돼요. 그건 자신 있어요. 두 사람은 한참 웃었다. 그날 밤 그는 일기장에 적었다. 오늘 아내가 내 인생의 빛이 되었다. 며칠 후 그녀는 작은 편지를 남겼다. 규호 씨, 당신 웃을 때 제일 좋아요. 당신 눈물 볼 때
더 사랑해요. 그는 퇴근길 지하철에서 그 편지를 읽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래요. 나도 당신 덕분에 살아있어요. 봄이 다시 찾아왔을 때 그녀는 라오스 어머니 묘소로 향했다. 그는 공항에서 말했다. 혼자 괜찮아요? 이젠 괜찮아요. 당신 마음 여기 있으니까. 그녀는 그의 가슴에 손을 얹었다. 여기. 빨리 와요. 밥 식기 전에. 그녀가 떠난 후 그는 혼자 밥을 지었다. 쌀을 씻다 손에 붙은 밥알을 보며 미소 지었다. 당신 같네. 작지만 내 손에 꼭 붙어 있네. 며칠 뒤 그녀가 돌아왔다. 그는 꽃을 들고 있었다. 한국 그리웠어요. 나도. 그들은 서로를 안았다. 그날 밤 그녀는 라오스 향초를 켰다. 이 향, 우리 집 냄새예요. 이제는 우리 둘 냄새죠. 그녀가 속삭였다. 나 다시 태어나도 당신 만날래요. 그때도 손으로 밥 먹을 거예요? 응. 당신도 같이. 그럼 밥알 붙은 손으로 다시 사랑할게요. 그의 손에는 밥알이, 그의 눈에는 눈물이 있었다. 그녀는 그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다. 사랑은 언어보다 깊어요. 그는 대답했다. 그리고 밥보다 따뜻하죠. 그녀의 손끝에 붙은 밥알이 촛불 아래서 반짝였다. 그 빛은 작았지만 두 사람의 세상을 비추기에 충분했다. 그녀가 속삭였다. 규호 씨, 오늘도 밥 같이 먹어요. 그래요. 당신이 만든 밥, 내 인생 제일 맛있어요. 두 사람은 손으로 밥을 집어 먹었다. 그의 손끝에는 밥알이, 그녀의 손끝에는 사랑이 묻어 있었다. 그리고 그 사이엔 언어보다 깊고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마음 하나가 있었다.